시장을 이겨라. 오늘 주제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시장이 사실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. 연말을 앞두고 그런 가운데 선방할 수 있는 유망주 찾기에 도전합니다.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.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님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. 오늘도 좀 눈치 보기로 조금 밀리지만 사실은 미증시가 전전일에 워낙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. 네. 오늘은 휴장이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연말장을 기대할 수 있을까? 사실은 기대보다는 우려가 좀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? 뭐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러게요. 지속적인 시장에 대한 불안이 상존해 있고요. 계속적인 악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 대외 변수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국내 시장도 좀 약세를 좀 연출을 못했는데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조금은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좀 상당히 좀 선방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미리 저희가 선 조정을 받은 그런 학습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오고 있는 미국의 악재 같은 경우에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에 대한 현상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. 들이 좀 나오면서 지속 최근 이틀 전에 큰 폭의 좀 하락을 좀 기록을 했고 아직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여부, 그다음에 미중에 대한 그런 갈등 여부는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라기보다는 큰 박스권 장세 속에서 약세 장세 속에서의 그런 하락과 상승이 좀 지속적으로 좀 반복되는 장이 계속되는 연출되는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고 현재의 장은 누가 보더라도 추세가 전환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뚜렷한 하락장이라도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이런 트레이딩 구간에서 박스권 장세성에서 종목을 어떻게 조금은 좀 픽업을 잘하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 접근으로 저희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지나친 우려를 저희가 하기보다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조금은 좀 치고 나가고 있고 어떤 종목에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관심이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고 최근에 글로벌 유가에 대한 하락 속에서도 그런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, 경기가 안 좋고 12월 연말에 대한 그런 배당주,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움직임, 최근 들어서 좀 강세라고 했으면 남북 경협주들의 움직임,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조금은 더 키울 장세라고 결론 짓겠습니다. 네. 자,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가운데 이제 종목 찾기 하는 게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. 몇 가지 섹터를 좀 보겠습니다. 먼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,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약한 흐름들입니다. 삼성전자는 42,000원을 지금 이탈을 하면서 지난 10월에 저점 수준 부근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주는 여전히 좀 안 좋습니까? 아니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? 반도체주 특별하게 악재나 호재 내용 나온 거는 사실 없습니다. 네. 뚜렷한 업황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나오고. 그렇죠. 업황이 뚜렷한 반전의 기미가 네. 나오지는 않고 있다. 그렇다고 가격이 그런 레벨 다운되어 있지는 않다. 네. 지금 다운된 상태에서의 그런 뚜렷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는 있지 않는데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삼성전자, 하이닉스는 사실 좀 기계적으로 좀 매매할 필요가 있겠다. 일정 부분 그런 지수 자체가 글로벌 그런 증시 환경들이 탑다운이 크게 되지 않는다면은 저점에서는 사고 약간의 박스권 고점에서는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저희가 기계적으로 좀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한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차트를 보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삼성전자 최근에 저점 부근 라인을 보면은 4만 원대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4만 원 부근에서는 저점 매수로 기계적으로 좀 매수할 필요가 있고 가격대 선정을 박스권이라고 한다면은 약 한 4만 3천 원. 그런 짧은 구간에서 저희가 박스권 매매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종목을 사고서 저희가 언제쯤이면 이게 강력한 상승의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까? 반도체에 대한 수요나 그런 공급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되면은 그런 완화되는 시그널을 좀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짧은 구간 내에서의 그런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투자자라면은 기계적인 매매를 통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하이닉스 또한 좀 마찬가지라고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선물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인덱스 프로그램들 자금에 인해서 수급적으로 상당히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좀 보이고 있어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5,000원 선을 저점으로 잡고 이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이 가격 부분에서는 매수하는 전략, 그다음에 73,4천원에서는 매도하는 전략
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게 이제 방어 섹터고요. 그 가운데서도 이제 통신이나 음식료 쪽이 선방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은 어떠세요? 뭐 통신 음식료 최근 들어서 좀 강세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. 통신주라고 하면은 뭐 전통적인 그 경기 방어주지요. 배당 네. 성향도 좀 상당히 강하고 최근 들어서 뭐 LG유플러스, 뭐 SK텔레콤, KT 주가 상당히 좀 양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. 그 중에서 뭐 탑픽으로 좀 고른다면은 뭐 LG유플러스가 가장 좀 뛰어난 그 실적을 앞으로도 좀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최근 들어서 뭐 데이터 이용량이 좀 급증을 하고 있고요. 그 통신 3사에 대한 그 경쟁 완화로 인해서 각 사들에 대한 이익 증가세, 그다음에 내년에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그 5G의 성장 및 유료 방송 구조조 중에 직접적인 좀 수혜가 LG유플러스로 좀 이어질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신업종 중에서는 그 LG유플러스로 좀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음식료주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음식료주에 대해서 경기 방어적 성격으로 저희가 그 대응을 해야 될까,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이익 성장에 대한 그 종목으로 그 접근을 좀 해야 될까 해서 보면은 뭐 어제는 뭐 사실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 예전 대비해서는 사실 환율이 조금은 많이 좀 빠졌습니다. 위안화 환율도 6.95에서 이제 6.9 밑으로 좀 빠졌고요. 우리나라 환율도 점차적으로 좀 빠지는 추세. 워낙 강세에 대한 그 신흥국 그 통화에 대한 강세를 여부를 본다면은 원화 강세의 수혜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전통적인 그 내수주의 경기 방어적 성격도 있지만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고, 그 중에서도 저희가 조금은 앞으로의 그 성장성 실적을 좀 본다면은 오리온 정도가 좀 가장 네. 그나마 좀 실적적인 측면이 3분기에도 실적이 좀 뛰어났었는데 뭐 4분기 내년도까지 좀 뛰어난 측면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오히려 뭐 중국에서의 그런 성장세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아직 경쟁사 대비 가격 인상에 대한 여부 및 다른 제품에 대한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는 능력들이 좀 탁월하다라고 좀 결론 짓겠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시간상 박우경 차장님이 옛날까지도 주목하는 유망주를 듣도록 할게요. 오늘 두 종목 소개해 주시는데요. 알려주십시오. 네. 예, 그 유망한 투자 종목, 네. 그 최근 들어서 조선주에 대한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. 그 중에서 LNG에 대한 그 네.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. 카타르에 대한 그 이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LNG 수출을 한다. 그러면 LNG 선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본행제, 한국카본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LNG 발주량이 증가가 되면 당연스럽게 이제 본행지에 대한 수주 증가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. 최근 들어서 성과의 상승이 본행지 성과의 상승으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카본 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, 차트를 뭐 간략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전고점이 7,500원입니다. 강력한 그 저항선으로 작용함으로써 뚫은 적이 상당히 오래전 2015년 이후에는 이 가격대를 좀 뚫은 적이 없습니다. 이번에는 충분하게 그런 LNG 본행지에 대한 그 수요 증가에 인해서 충분히 가격이 뚫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0,000원, 손절가 6,8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. 네, 한국카본이었고요. 한 기업 더 있네요. 한 종목요. 네. 두 번째 이제 그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S트래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S트래픽, 예. 예, 도로, 철도 사업 등을 영위하는 교통 솔루션 전문 기업입니다.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남북 경협지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강하기 때문에 철도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S트래픽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는 뭐 전기차 급속 충전기 개발 사업도 좀 영위하고 있어서 최근 기술적으로도 좀 진입하기에 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. 바닥권에서 좀 거래량이 상당히 터지고 지금 한 약 2주 정도의 그런 횡보 구간을 좀 보이고 있는데, 북미 정상에 대한 그 유효,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S트래픽하고요. 또 한국카본 박우경 차장님의 유망주였습니다. 오늘 시장을 이겨라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수 한번 보여주십시오. 오늘은 뭐 한마디로 그냥 뭐 얼음땡 장세입니다. 다들 그냥 꼭 묶여 있어요.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간방세이고요.
외국인들도 사실은 매도로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매도 규모가 상당히 적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은 뭐 판다는 것보다 이제 안 사는 거죠.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뒷짐지고 있는 형국이라 지수가 좀 큰 변화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 예,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뭐 중국 상황 등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큰 탄력은 좀 기대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